확률과 통계는 총 3단원으로 돼 있죠. 자, 맨 앞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데서 숫자를 세는 법을 배우고, 그 뒤에 두 번째 확률이라는 단원에서 그 숫자 센 것들을 이용해 확률을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확률을 구하거나 숫자를 센 것들로 통계를 내보는 게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 세 단원이 이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단원에서는 앞에서 배운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 단원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확통이 잘 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자기가 통계를 잘한다 라는 말은 앞쪽 두 개도 어느 정도 된다라는 말이니까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앞쪽 것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뭐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어렵거나 이런 건 절대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니까 오히려 난이도 자체는 낮을 겁니다. 근데 배우는 것의 어떤 질은 더 높은 부분이니까 잘 가져야 되고, 이 통계 단원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암기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좀 수학을 못해도 이 단원은 그냥 식 또는 어떤 모양 이런 거를 몇 개 외우면, 몇 개는 아니고 많지만 한 10개를 외우면 대부분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냥 대입만 해도. 근데 사실 그 외우는 것들 또는 어떤 이 단원에서 푸는 문제들이 우리가 수능까지 가려면 그냥 외우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면서까지 외우면 되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좀 심오한 공부를 하길 바라고. 네, 문제 뭐냐, 진도를 나갈 때마다 찝어줄 거야. 요거 나오니까 외워라. 근데 이거를 공부할 때 이것까지 알면 좋다 라고 해줄 거니까 자기가 좀 힘에 붙이는 친구들은 결론만 기억하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여기에 앉은 친구들 정도면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기를 바래요. 자, 일단 통계 해본 적 있나? 중학교 때 혹시 도수분포표라는 거 본 적 있니? 네. 있죠? 혹시 그거 개 쉬웠던 기억 나냐? 네. 자, 통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확률 뭐라고 돼 있어? 아니 7단원의 확률, 그래 변수인데 큰 단원 이름은 확률 분포야. 그치? 확률 분포? 도수 분포랑 관련이 있겠죠. 그게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거든. 그때 우리가 도수 분포 같은 거 예전에 했을 때 뭐 평균 구하고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그것들을 고등학교 공부를 하기 위한 그 밑거름으로 잘 가져오면 이 단원이 개 쉽습니다. 요 1단원이. 통계는 두 단원으로 돼 있다. 통계라는 단원과 실제 그 통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정이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추정은 뭐 그건 고2 때 새로 배우는 느낌이고 요 통계 파트는 예전에 중딩 때 배웠던 거를 잘 가져오면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뭐 내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훨씬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중학교 때 했던 도수 분포를 복습하며 나 저런 거 잘했었는데 요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과정으로 변화되는지까지 오늘 잘 가져갈 거다. 다시 오늘 중딩 때 배웠던 걸 가져올 겁니다. 뭐 동영상 작업 같은 거 할 때 그 기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용량이라든지 폼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뭐 컨버팅이라고 하는데 또는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때 배웠던 거를 요쪽으로 잘 컨버팅해서 갖고 오면 통계가 쉽다. 시작이. 그리고 다시 여기부터 시작하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주는 거 개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딩 버전으로 잘 갖고 가길 바래. 알겠냐? 그리고 적으라는 건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쌤이 해주는 거는 공책이 있는 사람은 공책에 적길 바라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은. 왜냐면 이게 이 책에는 안 나와. 왜냐면은 지금 내가 하는 내용들은 다 중학교 내용이거든. 근데 얘네랑 똑같아. 그러므로 그 내용들을 잘 적길 바라고요. 뭐 확률 분포 맨 앞에 이런 데 있잖아. 그치? 요런 데 적어도 되고 근데 뭐 적다가 빈 공간 찾아가지고 적으셔도 되고요. 여튼 오늘 하는 내용은 책에는 없다. 그러니까는 잘 적어가길 바래.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그 이산확률 변수라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우리는 통계를 들어가기 전에 도수분포라는 녀석부터 시작할 겁니다. 도수가 뭔지 아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냥 외우지 마. 들어본 적 있지? 왜 도수 무슨 뜻인지 모르지? 됐어요.
자, 문과 S반 애들한테 수학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시험 끝나고 10명에게 조사를 해서 10점과 20점과 30점을 맞은 애들이 2명, 5명, 3명이었어. 자, 내가 너네한테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 이런 행위를 통계라 그러지, 그치? 또는 뭐 조사? 그리고 그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는 걸 통계라고 말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가 조사할 거야. 근데 조사할 때 10점 2명, 20점 5명, 30점 3명이라고 되려면 사실 너네 점수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막 소수점 아래로 막 대여섯 자리까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기를 줄 수가 없네. 그쵸? 너는 뭐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동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났니? 그럼 빵명부터 한 100명까지 내가 보기를 주면 보통 체크한단 말이야. 근데 2.5명인데요 이런 애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만드는 답이 이제 보기에 있는 요런 물음을 한 거고, 그리고 10점, 20점, 30점인 애들만 갖고 조사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너네한테 보기를 줘. 너는 시험 점수를 10점 맞았니? 20점 맞았니? 30점 맞았니? 라고 해. 그럼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어떤 주제는 시험 점수죠. 수학 점수라고 치자. 잘했습니다. 자, 수학 점수인데 그 수학 점수를 지금 내가 조사하고 있는 이 자료에 이것이라고 불러. 그게 뭐게? 변량이라고 하죠. 변량. 그냥 하지 말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x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또는 y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모르는 문자를 뭐라 그래? 미지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문자가 있고 막 변하는 애가 있어. 그 변하는 애를 변수라고 불러. 변수. 이해됐나?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a, b, c도 미지수고 y, x도 미지수죠. 근데 a, b, c는 보통 어떤 정해진 숫자야.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걔를 상수라 그러고 x랑 y는 변하는 애야. 정해진 애가 아니라고. 그런 애는 변수라고 불러. 됐나? 그리고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주인공이 되는 식을 보통 변수라고 불러. 근데 얘는 왜 변수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량이라고 부르네요. 변량은 어떤 의미랑 같다? 변수라는 의미랑 같다. 자,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이 시험 점수는 실제로는 변량이라고 부릅니다. 변량. 자, 변량은 어떤 의미랑 같다고? 변수. 그리고 우리가 함수에서 변수를 보통 문자 뭐로 표현해? 그래가지고 쌤이 얘네를 대문자 x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문자 x. 얘네를 대문자 x. 그럼 얘는 몇 번 x? 1번 x. 얘를 몇 번 x? 2번 x. 얘를 몇 번 x? 그럼 우리는 저 문제를 보고 아, 얘는 변량이 몇 개구나? 3개구나. 근데 시점이 몇 명 있어? 2명. 그걸 저 자료 내에서 10점이 등장하는 횟수라고 불러. 그리고 그거를 조금 멋있게 빈도수라고 부릅니다. 아나 이런 말? 도수가 무슨 말이게? 빈도수랑 똑같은 말이야. 빈 뺀 거 아니야. 맞아? 이해됩니까? 도수란 몇 번 등장하는지 그 빈도를 말하는 거야. 도수가 무슨 뜻이라고? 빈도수란 뜻이야. 알겠냐? 콜? 그래서 줄여서 도수라고 부릅시다. 혹시 빈도수 영어로 아냐? 어? 아이씨, 프리퀀시 몰라? 프리퀀시? 됐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보통 도수는 프리퀀시 앞을 짰다 가지고 F라고 알고 그냥 스몰 F라고 이렇게 쓸게. 얘도 그냥 스몰 X라고 부를게. 됐니? 자, 내가 저 자료를 조사했을 때 10점, 20점, 30점을 뭐라고 부르고? 변량이라고 부르고, 그 변량은 변수랑 같은 의미라 그냥 X라고 표현할게요. 됐니? 변량은 뭐 3개일 수도, 10개일 수도, 100개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변량이 몇 개씩인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빈도수를 도수라고 부른다. 됐나? 몇 번 등장하나? 도수가 뭔 말인지 알겠죠? 됐니? 자, 어떤 자료들의 빈도수의 자, 분포라는 말은 알겠지? 얼마큼 퍼져 있나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분포를 표로 만든 얘를 이렇게 불러. 도수, 분포, 표. 됐나? 이상하지 않지? 변량, 코딩 버전
변수랑 비슷한 의미. 그래서 x라고 불렀다. 도수는 무슨 뜻? 빈도수 뭐 이런 건 중딩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퀀시니까 f라고 표현할게. 됐나? 저 자료를 누군가에게 보고하려고 해. 그러면 저 자료를 표를 쭉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 돼, 안 돼? 안 돼.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너네 물론 보고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내가 해줄게. 이 자료를 좀 간단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자, 그래서 나는 저 자료들을 가지고 많은 짓을 할 수 있고요. 저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 구할 수 있어. 이 자료들은 이 값으로 대표돼. 그럴 때 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 내가 너네 반을 S반 이렇게 대표할 수 있잖니. 그치? 그래서 나는 저 자료들로 가장 쉽게 뭘 구해볼 수 있어? 그래? 평균. 됐나? 자, 평균은 저 녀석들을 싹 다 뭐 하는 거? 더한 후, 저 총개수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행위고. 그게 저 자료들의 대표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이게 됐나? 그래서 대략 얘네들을 퉁치면 모두 같은 점수라고 했을 때 요 정도 됩니다 라는 의미니까 A반과 B반의 평균을 보면 아, 이쪽 반이 좀 더 잘하는군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됐나? 그래서 우리는 저 자료를 가지고 뭘 한번 구해볼까? 구해봅시다. 10, 20, 30 더하고 4으로 나눈다. 맞니? 왜 아니죠? 그래, 3개가 아니야. 10 몇 개? 2개? 20 몇 개? 그래, 그러니까는 사실 10은 몇 개 더 해야 되고 그리고 20은 몇 개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너네 평균 구할 줄 알잖아. 변량과 도수를 뭐한 후? 곱한 후 그들을 다 뭐해? 더하죠. 이게 바로 총점이지. 총점. 그리고 총점을 뭐해? 나누죠. 뭘로? 총개수. 그거를 그냥 10분의 1을 곱한다라고 표현할게. 됐나? 맞니? 자, 20, 100, 90 더하면 210. 10으로 나누면 21. 자, 요 21이라는 숫자를 저 도수 분포에 뭐라고 부르면 돼? 평균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평균. 자, 평균은 보통 문자로 M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M은 mean value의 줄임말이고, mean은 평균이라는 뜻도 있고 뭐 의미 있다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 저 자료에 평균 구해. 그럼 M. 중간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어쨌든 그냥 M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평균 구하는 과정 되나? 고딩 버전 하나 갈게. 이 평균 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을 보고 아, 이거 평균 구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 그 과정을 알면 이제 고2를 잘 가져온 거고 요것만 알면 중학교까지만 한 거야.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그대로 할게. 자, 쌤이 10과 2를 이렇게 말할게요. 1번 별량과 1번 도수 맞니? 2번 별량과 2번 도수 3번 별량과 3번 도수 돼서 쟤네를 문자로 표현 좀 할게요. 얘를 x1, x2, x3 F1, F2, F3 됐어? 맞냐? 그럼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X1, F1 플러스 X2, F2 플러스 X3 플러스 무슨 소리냐? F3 이게 도수 별량 곱한 거를 다 더한 거가 되겠죠. 저걸 뭘로 나눠? 그러면 10이라는 수는 의미 있는 순위 없는 순위? 도수의 총합이니까 이것도 좀 간단히 하자. 얘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죠. 근데 도수의 총합은 문제마다 정해져 있을 테니까 뭐 여기서 그냥 편의상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을 그냥 N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저 N은 그냥 무슨 의미다? 도수의 총합. 왜냐면 그냥 이게 세 개라고 쓰기 귀찮아서 그냥 줄여서 N은 그냥 도수를 다 더한 수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정할 거야. 그래서 얘를 곱하기 뭐분의 1?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좀 적겠습니다. 되나? 자, 안에 있는 세 개를 보니까 저 세 개가 비슷하네. 이해되니? 우린 이런 느낌을 고1 때 배운 적이 있고요. 이런 느낌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몇 항? 1항, 2항, 3항에 뭐? 합.
그리고 수열의 합을 우리는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를 시그마라고 하니까 시그마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시그마 x 이항 정리할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x 1번, f 1번인데 얘를 i라고 좀 붙일게. i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자, 그럼 이거를 x1, f1을 1항, 2항, 3항을 더한 거니까 쟤네는 총 합이 되겠죠. 저를 뭘로 나눠주면 돼? 야, n분의 1은 정해진 숫자니 계속 변하는 숫자니 아니 이 식에서 정해진 10분의 1이라는 숫자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됐나? 뒤에 이게 3 이런 거 앞으로 빼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 됐나? 지금 쌤이 쓴 요거 뭐라고 부른다? 어떤 자료의 도수 분포의 평균. 됐니? 우리 숫자로서 평균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되냐? 근데 이렇게 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리고 이 식을 딱 주면 잘 봐. x를 뭐라고 불렀고 변량, f를 뭐라고 불렀어? 그럼 변량이랑 도수를 곱한 걸 다 더하면 그 자료들의 총 합이겠구나를 알아야 되고요. 그 총합을 만약에 뭘로 나눈다면 그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면 걔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 알겠니? 이게 지금 고딩 버전입니다. 고딩 버전. 됐나? 자, 평균을 갖다 딱 구했어. 문과 S반의 평균을 구했더니 21점이 나왔고요. 문과 2반의 평균을 구했더니 21점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두 반은 애들이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하려고 해. 맞니? 평균이 같다면 그 두 집단은 성격이 같나?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하나만 갖고 그 집단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 됐나?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자세히 들어갈 때 우리가 구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산포도라는 말. 그래, 너네 포도라는 말은 알죠? 자, 산포도 뭔지 아니 혹시? 마운틴 그래프 아니다. 들어봤나 혹시? 뭔 뜻이야? 어디서 많이 보긴 봤어. 자, 산포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봐. 공부할 때 이런 단어 너희 문과니까 이런 데 좀 더 이과 애들보다는 특화돼 있지 않냐? 언어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땡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도수, 그냥 도수, 디귿, 이질하지 말고 DS 이질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고. 자, 산포도. 산. 분산할 때 산입니다. 산. 퍼져 있는 거. 포. 분포할 때 포야. 퍼져 있는 분포. 도는 뭐야? 정도 할 때 도입니다. 됐나? 자, 퍼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불러. 뭐라고? 퍼져 있는 정도. 자, 분산되어 있는 거, 분포, 정도. 되죠? 이해됐나? 어떤 자료가 퍼져 있다, 안 퍼져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1번 반 애들을 봤더니 10점 2명, 20점 5명, 30점 3명이야. 어떤 반을 봤더니 21점만 10명이야. 그러면 21점은 퍼져 있는 정도가 더 작겠지. 되나? 그러면 21점이 10명 있는 반이 사실 뭐 수업하긴 더 수월하겠네요. 걔네 수준이 다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이런 그 자료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 그러고요.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져 있다라는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겠다. 뭉친다, 흩어진다 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 퍼져 있다. 어떤 애를 기준으로 퍼지냐 안 퍼지냐를 정하는 거야. 그래, 가운데. 그리고 그냥 가운데라는 의미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그냥 씁시다. 됐나?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저 값들이 얼만큼 퍼져 있는지, 얼만큼 뭉쳐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가 더 가운데 쪽에 뭉쳐 있고 어떤 자료가 더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다 쓸게요. 자, 편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차 뭔 말인지 아냐? 들어봤니? 네. 자, 편차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부르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저 자료는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얘네 평균이 얼마였어? 21. 자, 그럼 10점이라는 자료를 이렇게 말할 거야. 평균보다
11점 작다. 20점이라는 자료는 평균보다 1점. 뭔 소리인지 알겠죠?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잘했다. 평균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자, 그래서 저 자료들을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0점, 20점, 30점이라는 자료가 있고 2개, 5개, 3개라는 도수가 있었죠? 자, 쌤은 갑자기 여기서 편차라는 자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의 편차는 그래서 얼마야? 평균보다 11점, 들어올 때 조심해. 11점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고 쓰겠습니다. 되나? 평균보다 저만큼 못했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점, 얘는 플러스 9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되니? 아까도 느꼈지만 그러면 이 셋을 더한 후 나눠보면 되겠네. 3으로. 이거 맞아? 아니지. 지금 편차 마이너스 11짜리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고 마이너스 1짜리는 몇 개인 거고. 자, 그러면 편차는 현재 마이너스 22 2개니까 마이너스 5 27 됐나? 자, 다 더하면 얼마야? 당연히 0이겠죠. 이해되냐? 왜냐면 모든 자료가 같은 점수라고 쳤을 때 그 점수가 평균 아니야. 그럼 그 자료부터 얼만큼 떨어졌냐 또는 얼만큼 더 받았냐를 갖다가 물어보면 그 차이를 갖다가 다 합치면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그러면 잘 봐. 편차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저 값으로 평균을 구할 수가 없네요. 무조건 얼마가 되니까. 그래서 너네가 예전에 뭔가를 구할 때 저 편차를 뭐 했게? 저 편차에다 이런 짓을 해서 뭔가를 구해. 저 편차를 다 더하니까 빵이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왜 빵 되냐? 뭐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뭐도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다 플러스가 될까? 절대값 좋습니다. 양수로 바꾸는 과정은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대값과 제곱 중에 혹시 너네 뭐가 더 좋은지 아니? 절대값이 좋아? 거짓말하지 마. 너네 절대값 문제에 나오면 되게 싫어할걸? 절대값이 좋아? 제곱이 좋아? 그쵸? 너네 일반적으로 제곱이 좋지. 물론 지금 이 숫자가 띡띡띡 나와 있을 때 너네 제곱할래? 절대값 씌울래? 그쵸? 하지만 너네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면 그래도 일반적인 뭐가 낫다? 그래.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푼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 뭐 토달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됐니?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고 싶어. 근데 전체적으로 얼만큼 다 떨어져 있나를 구하려고 해. 근데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니까? 그래, 이런 거는 살짝 적을게요. 편차의 총합은 얼마였다? 자,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편차를 다 더하면 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 자료를 이용해 내가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 또한 이 숫자들을 뭐로 바꾸고 싶다? 양수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 양수로 바꾸기 위해 저 자료들을 뭐 할래? 질문. 이거 제곱해야 돼? 이거 제곱해야 돼? 이걸 제곱해야죠. 도수를 곱한 걸 제곱하면 어떻게 해? 그럼 도수가 많은 애들은 더 커지고 도수가 적은 애들은 별로 안 커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자료들을 뭐 한 뒤? 자, 제곱 좀 할게요. 편차에 제곱을 해주면 얘는 121 맞냐? 얘는 1 맞니? 얘는 81 맞냐? 그리고 도수랑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냐? 242.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맞아, 미안. 5. 그 다음에 얘는 81에 3이니까 243 맞니?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간단하게 49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되나?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편차 제곱들의 합. 변량들의 합이라고 불러도 미안해. 변량들의 합 아니다. 어쨌든 그래. 변량들의 합이라고 말해도 되죠? 어쨌든 저거는 10, 20, 20, 20, 20, 20, 30, 30, 30을 더한 거잖아, 결국에. 근데 그 과정을 도수를 곱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를 편차 제곱과 도수를 곱한 것들의 합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한 거라고 말해도 되겠지? 자, 이 값들은 편차 제곱의 뭐다?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눠주면 그것들의 평균인 거야? 10으로 나눠주면 몇 개니까?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10으로 나눈 이 자료는 편차 뭐의 제곱의 뭐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되니? 그러면 저 숫자가 클수록 편차 제곱이 어떤 거야? 큰 거고, 저 숫자가 작을수록 편차 제곱은 작은 거죠. 편차가 클수록 평균보다 더 멀고,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우니 이 숫자를 비교해 보면 어떤 애들이 평균보다 더 멀고 더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좀 멋있게 이렇게 부릅니다. 분산. 됐나? 분산이란 말 들어보고 아마 너네 구해봤을걸. 자, 이 분산을 뭐라고 부른다고? 편차 제곱의 뭐? 자, 이 말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꼭 하길 바래. 됐어?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 수를 뭐해? 뭐해? 제곱하죠, 제곱. 그치? 제곱 좋냐? 제곱하면 숫자가 어떻게 돼? 커지니까.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자료들은 좀 커진 자료야. 근데 여기다 루트를 씌우기는 되게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버린 뒤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뭘 씌워주는? 루트를 씌워준 그 자료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됐나? 그럼 잘 봐. 표준 편차는 간단하게 분산에다가 뭘 붙인 거? 그래가지고 얘는 분산이고 49니까는 7 나오겠죠. 7. 그럼 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자료들은 실제로는 여기서 루트를 씌워야 정확하지. 근데 맨 마지막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오차는 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편차의 평균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냥 편차의 평균과 비슷하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값은 의미 있는 값이겠죠? 그리고 분산이 중요하게 표준 편차가 중요하게 둘 다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잖아. 그럼 숫자는 굳이 키울 필요가 그래 이렇게 구하지만 너네가 앞으로 많이 쓸 값은 당연히 얘기했죠. 그치? 121이 중요하냐 11이 중요하냐. 그치? 어차피 나는 두 자료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숫자의 대소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조금 줄인 과정이 좋겠지. 루트 때문에 빡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겠니? 됐어? 오늘도 종이 안 치네. 40분에 끝나는 거 맞지? 이번에 빡치기 전에 조금 마십시다. 자, 갑시다. 떨고 짜증나게. 자, 보자. 좀 전에 뭐 했냐면 용어들을 갖다가 좀 풀어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과정을 조금 시그마 뭐 이런 기호를 통해 한번 표현해봤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 좀 가져와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기 10점, 20점, 30점 맞은 저 부대기반을 내가 한 명을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얘는 몇 점 정도일 거다라고 나는 기대할 수 있어. 그게 몇 점이야? 21점. 왜냐하면 이 반의 평균이 몇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나 고르면 한 21점이거나 뭐 그 근처겠지라고 나는 기대할 수 있어. 이해됐나? 자, 평균이라는 값은 그 집단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이 값일 거다 이렇게 아니 괜찮아. 배고파.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됐지 뭐. 쌤도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새끼일 때 분간을 못해. 여기저기 막 똥 막 싸고 지금 배변 교육이 안 된 강아지가 이제 막 잠결에 그 프레즈를 먹은 적이 없는데 바닥에 프레즈를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프레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뭔지 알지? 왜 프레즈를 여기 있지? 이러고 프레즈를 쌤이 딱 땅바닥에 서 집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고체가 아니라 액체와 고체가 적절히 섞인 프레즐인 거예요. 이게 뭘까? 아이 설마. 아이 한솔아. 잠깐만. 넌 프레즐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잖아. 근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건 저게 프레즐이 아니거나 이거 꿈이란 소리? 막 이랬는데 결국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거였어요. 아! 놀라고 뒷걸음치는데 뒤에 딱 밟혀 또 후직 아! 이러면서 넘어졌는데 또 이게 아! 이렇게 그 개새끼가 밥을 주면 또 밥을 졸라 잘 먹어. 콱콱콱 이러고 먹어. 또 밥 처먹는 모습을 보면 또 귀여워요. 또 아유 이 새끼야 많이 처먹어라. 이런 기분이 동훈이를 보니까 드네요 갑자기. 잘 먹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아예 막 똥 막 여기저기 싸고 막 이 개새끼야 막 이러는데 그래도 밥을 잘 처먹고 있으면 좋아. 그래 뭐, 건강하면 됐다. 이런 느낌. 동훈이가 이렇게 수업 시간보다 그 물고기도 물 밖에 있을 땐 죽어있지만 집어넣으면 막 살잖아. 수업 시간에는 죽어있다가 딱 쉬는 시간 되면 막 살아 움직이는 이런 느낌. 뭔가를 밖에서 쳐먹는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일단 할게요. 프레즈. 프레즈. 어쨌든 그래서 평균이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기대값. 뭐라고?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불러. 자, 기대하다 영어로 뭐냐? expect. 좋아요. 그래서 기대 하면 expectation이라고 읽지. 그 e를 따가지고 이렇게 쓸 겁니다. 저를 expectation이라고 쌤은 앞으로 읽을 거야. 왜냐면 숫자 2랑 헷갈리거든. 그래가지고 너네 그냥 2라고 읽어도 돼요. 근데 이과생들은 얘 말고 이런 애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쌤이 읽을 땐 expectation이라고 읽으니까 깝치는 게 아니라는 거 보고 아시고요. 구분을 짓기 위한 어떤 영어입니다. 시험 점수들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시험 점수들의 기대값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리고 시험 점수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보통 우리는 변량이라 그래. 그리고 변량들을 보통 우리가 문자로 표현할 땐 x라고 표현하지. 됐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자, 읽을 땐 expectation x라고 읽을 거고요. 뭐 ex라고 읽어도 돼. 근데 그렇게 읽으면 숫자랑 문자랑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냥 쌤이 영어로 읽는 것 뿐입니다. 자, x라는 자료들의 무슨 값? 기대값. x라는 자료들의 평균이라고 읽으면 된다. 됐니?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쌤이 식 좀 구해볼게요. x라는 자료들은 잘 봐. x가 몇 종류 있는지 알아 몰라? 자, 아까 저기는 몇 종류 있었어? 3종류. 1번, 2번, 3번. 어쨌든 1번부터 몇 개 있겠지? 그 녀석들마다 뭐가 있을 거야? 도수가 있을 거죠. 자, 그러므로 나는 쟤를 이렇게 할 거야. 저 x들마다 있는 뭐를? 도수를 이렇게 곱하면 그 변량과 도수를 곱한 거죠. 근데 그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시그마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래서 변량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스몰 x라고 표현할 거고요. 앞에 시그마를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i라고 달고 i는 1부터 뭐 얼마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저 얼마는 문제마다 달라지겠죠. 3개인 것도 있고 10개인 것도 있고 뭐 7개인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건 뭐야? 도수들의 변량들의 총 합이 될 거고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도수의 총 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이 자료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저 x들의 기대값, x들의 평균.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긴 놈들의 평균이란 뜻이야. 세모들의 평균. 이해되나? 자, 세모들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저 세모들 1번부터 뿅번까지 있겠지? 여기다 뭘 다 곱하고? 도수들을 다 곱하고 이 다 곱한 걸 뭐하고? 더한 다음에 거기다 뭘 붙이면 된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 이해되니?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요 X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떤 거야? 같은 거. 그죠? 자, 분산. 영어로 하면 variation이고요. 자, 앞 글자가 way니까 way라고 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x라는 자료들의 분산을 vx, 쌤은 그냥 v라고 하겠습니다. v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vx라고 부릅니다. 분산을 뭐라고 불렀니 아까?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expectation 여기 뭐라고? 편차 제곱. 이해되나? 되나요? 이렇게 읽어도 돼. 됐어?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할 겁니다. 자, 어떤 녀석들의 평균은 그 녀석들마다에 있는 뭘 곱해주고 그래, 도수를 곱해주고 이거를 다 뭐한 후 더한 후 도수의 총 도수의 총 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게 이게 바로 그거잖아. 됐니? 이거 조금 식으로 바꿀게요. 자, 편차는 평균과 변량의 차이지. 맞아? 그리고 그걸 제곱한 거죠. 그래서 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것. 이게 바로 편차지. 그래서 평균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는 거고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제곱한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이라고 읽으면 된다. 되나? 그리고 여기다 쓸게. 자, 도수의 총합 보통 n이라고 표현하니까 n분의 1. 자, 시그마 뭐 첫항부터 끝항까지니까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런 녀석의 평균이라고 달아주면 되겠지. 되나? 그래서 분산이란 녀석은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되나?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면 된다. 알겠니? 콜? 자, 그 다음에 요 과정은 생략할게요. 문과니까. 잘 봐. 요거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 몇 분이지? 8분? 60은 나는데. 60은 나는데. 그냥 하자. 처음이니까. 어차피 복습할 때 안 하면 되니까. 자, 지금 뭐 하려는지 내가 결론 먼저 할게요. 그 두 갈식으로.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너네 요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얘가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의 평균은 이것 그리고 도수 바더하고 총합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시그마를 정리할 수 있어. 요 정리하는 과정을 조금 간단히 할게요. 그리고 정리한 결과물을 너네가 외워야 되거든. 근데 정리 과정까지 한 번 정도 해보면 되게 좋아. 일단 보자. 자, 저 녀석은요. 여기도 기니까 여기다 쓸게. 이거를 갖다가 잘 봐. 완전 제곱식이니까 우리 완전 제곱할 수 있지? 자, 완전 제곱하고 도수를 전개까지 시킨 결과물을 저기다 쓸게. 알겠어? 자, n분의 1이 맨 앞에 일단 있고요.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이지. 그 다음에 fy. 됐어? 이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야. 자, 마이너스 2 땡땡 이렇게 곱하는 거 하나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m x i f i 이게 가운데 항이겠지? fi를 집어넣은 것까지 한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건 m제곱이겠네. 거기에 fi 곱하니까는 플러스 m제곱에 fi. 자, 요거까지 되나? 되죠?
자, 이거 시그마는 안에 있는 거 따로 써도 되니? 맞아? 시그마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 써도 되잖아? 곱하기는 하면 안 되지만 더하기는 따로따로 해도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좀 쓰겠습니다. n분의 1의 시그마 xi 제곱 fi. 자, 이게 맨 앞에 있는 거죠? 두 번째. 2라는 수는 변하는 수야, 정해진 수야? m이라는 수는 변해, 안 변해? 자, 지금 내가 말하는 변해, 안 변해는 이게 갑자기 막 숫자가 바뀌니 자료가 정해졌으면 변하지 않니? 안 변하죠. 그쵸? 이해됐나? 그러므로 요 m이라는 값은 정해진 어떤 숫자야. 자료마다는 다르지만. 됐어? 자, 그래서 이 정해진 자료들은 시그마의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 알고 있나?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m 밖으로 좀 빼겠습니다. 근데 x랑 f는 이거 i에 따라 변하지. 1번 x, 2번 x, 3번 x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뺄 수 없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시그마 뭐 r이나 k가 있을 때 걔네 말고 다른 건 앞으로 뺀 적 있지? 곱하기 n분의 1의 시그마 xi fi 되나? 콜? 문과는 수투가 수능범위이기 때문에 시그마가 직접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거 알죠? 나올 때마다 조금 연습해. 별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자 m제곱은 변하지 않는 수니까 밖으로 뺄게. 플러스 m제곱 곱하기 n분의 1의 시그마 fi까지 되나요? 지금 시그마를 1, 2, 3로 쪼갠 거야. 됐나? 자, 그 다음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곱했다. 그치? 이 자료들에 뭘 곱했어? 도수 다 곱하고 다 더했지. 그리고 전체 도수로 나누면 얘를 뭐라고 불러? 어떤 자료의 평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x 제곱들의 평균. 됐나? 콜? 자, 여기 그래가지고 나는 요만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의 그래서 쓸 때 저 녀석을 expectation x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콜? 그래서 얘를 평균 구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x제곱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되죠? 이거 어디서 봤네?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x들의 그럼 expectation x라고 불러도 되지? 근데 그건 m이랑 어때? m이 expectation x 아니야. 이걸 아까 m을 좀 멋있게 쓰면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m이나 여기 있는 n나 어떤 거야? 그럼 내가 얘를 expectation x라고 쓸 거지만 그냥 앞에 m이라고 있으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2m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니? 요것도 보자. 자, 시그마 fi는 뭐야? 도수의 자, f가 뭐니? 도수잖아. 네. 자, 시그마 fi는 도수의 총 합인데 n이 뭐야? 도수의 총수. 그러면 이거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데 얘는 분모에 있고 얘는 위쪽에 있으니까 이거 뭐가 돼? 약분이 되니까 이거는 1이라는 거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요 녀석은 약분이 되면서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것까지 되나?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중요하고 밑에 건 그냥 계산이야. 계산이야. 근데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동류항이니까 없앨 수 있나 좀 정리해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서 시작된 거니까 여기다 그 결과 좀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쟤는 자 앞에가 expectation x의 제곱이죠. 맞니? 빼기 자 마이너스 2m제곱에 m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m제곱 되나? 요건 적겠습니다. 뭘 적을 거야? 이거. 자, 분사는 이것이다 라고 좀 적을게요. 자, 책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 나중에 밑줄 치겠지만 일단은 필기할게요. 또 나중에 또 내가 거기 진도 나갈 때 또 강조할게. 그게 이거다라고. 자, 분사는 저렇게 된다 라는 결과가 일단 중요합니다. 저 결과 외울 것. 그리고 요 계산 과정은 안 해봐도 되지만 욕심 있는 친구는 한 번 정도 해보면서 똑같이 되나 확인하길 바랄게. 그리고 m과 expectation x는 같은 말이라는 거 정도 되죠? 그리고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말이라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적었다면 읽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말한다. x 뭐의 제곱의 평균. 됐나? 얘는 뭐의 x의 평균의 제곱. 그치? 자, x라는 말 떼고 말할게. 뭐의 다시 x 제곱들의 평균. 됐어? x 빼고 말할게. 뭐의 평균? 네, x를 떼고 말하라고. 뭔 소리야? 그냥 x를 지우고 말하라고. 제곱들의 평균. 됐어? 다시 뭐의 평균? 제곱의 평균. 됐냐? m이 뭐라고요? 평균. 평균의 제곱. 이거 말 좀 쓸게. 제곱의 외워야 되기 때문이다.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입니다. 알겠죠? 자, 간단히 말하면 분산 구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네가 중딩 때 한 것처럼 편차 제곱을 다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이 있고, 저 방식이 훨씬 쉽고 앞으로는 그렇게만 구할 거야. 알겠어? 자, 어떻게 구한다는 건지 여기서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아까 편차 구하고 편차 다 제곱하고 평균 냈지? 자, 앞으로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야,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평균은 구한 상태겠지. 평균 20일 나왔던 거 기억하니? 자, 일단 20일이라는 거 기억 잠깐 하고 있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이 무엇인가 볼게. x의 평균이 아니라 x제곱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보자. 이게 얼마? 100, 400, 900 됐나? 쟤네 가지고 평균 구한 걸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expectation x제곱은 자, 하면 얼마? 200, 2200, 2700이니까 2200에다 2700 더하면 4900이죠? 자, 저게 현재 4900 미안. 4900을 뭘로 나누면 돼?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 얼마? 10으로 나누면은 제곱의 평균은 490 나오는 거 됩니까? 되죠? 490. 자, 다시 제곱들을 가지고 평균 구한 거야. 이해되죠? 곱하고 10으로 나눈 거. 그게 490인 거 되냐? 아까 평균 얼마였어? 21. 21 제곱하면 얼마니? 이런 거 빨리 안 되는 사람을 위해 그냥 20 더하기 1의 제곱 같은 거 연습하세요. 20 제곱하면 400 가운데 얼마? 40 뒤에 얼마? 441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혹시 제곱해야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하던지 곱하기잖아. 자, 그럼 얘는 441인 거 됐나? 네. 자, 둘이 빼면 얼마? 40. 아까 49였던 거 기억하니? 네.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표준 편차 7 나오는 것도 되나? 자, 분산은 앞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편차 다 구해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요. 요 과정 중요 안 중요? 자, 근데 말로도 외워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알겠니?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것도 알길 바래. 되나요? 자, 이게 도수분포, 즉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걸 고등학교 과정으로 현재 가져온 것 같다. 사실 너네 분산이랑 표준편차까지도 예전에 구해봤지. 근데 지금 이런 시그마라든지 이런 기호를 지금 같이 쓰면서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거 너네가 알고 있는 걸 표현만 한 거니까 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과정은 그냥 해보는 걸 추천하지 아주 중요한 과정은 아니야. 중요한 거는 얘가 이거고 이거가 이렇게 표현되고 이거는 정리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까지가 중요한 거. 됐니? 자, 마지막 분산에다가 뭐 씌우면 표준편차라고? 루트 씌우면. 그리고 표준편차는 그 표준이 영어로 스탠다드죠. 그래가지고 앞에 S를 따가지고 SX라고 부를 건데 S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수학적 기호가 되게 많아. 뭐 인테그랄, 시그마, 뭐 그 수학에서 수학이래. 수열에서 SN 등등 S 너무 많아. 썸에서 따온 말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자 S를 떠올 겁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그리스자 S 대문자다. 그리고 소문자가 여기다 쓸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렇게 6을 조금 꺾어 쓴 것처럼 학교쌤은 이렇게 쓰기도 해.
문제집 보면 아 이런 모양이구나 알 겁니다. 쌤은 보통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알겠니? 또는 이렇게 너네 편한 대로 쓰세요. 6이랑 헷갈리지 않게만 쓰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거고요. 얘를 읽을 땐 시그마라고 읽을 겁니다. 그리스자 S를 시그마라고 읽는다. 얘는 소문자, 얘는 어디 갔어? 대문자. 오케이? 자, 시그마 X 무슨 뜻? X라는 자료들의 뭐? 표준 편차. 연애 분산에다가 뭐 쉬운 거랑 같다. 요거 쉬운 거랑 같다. 되니? 콜. 자, 여기까지가 너네가 중딩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 걸로 가져온 겁니다. 됐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아니다. 이 문제 좀 보자. 자, 페이지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18.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무슨 분포? 언제 내가 확률 분포를 배웠어? 뻥치지 마. 도수 분포 알겠나? 자, 지금 배우는 내용과 아주 비슷하니까 일단 볼게요. 우리가 배울 단원이 자, 확률 분포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아까 봤던 그 부대기 반한테 다시 조사를 했더니 10점, 20점, 30점 맞은 애들이 2, 5, 3이었습니다. 맞죠? 그 2, 5, 3을 뭐라고 불렀어? 그 분포를 도수 분포라 그래요. 됐나? 자, 근데 이제 나는 그 녀석들이 등장할 확률을 구할 거야. 10점이 등장할 확률은 총 몇 개였죠? 10개 중에 몇 개였어? 그래가지고 10분의 2라고 써도 되나? 자, 20이 등장할 확률은 10분의 5라고 써도 되고요. 30이 등장할 확률은 10분의 3이라고 써도 되고, 이것들을 이 자료가 등장할 확률이라고 불러도 되죠? 자, 그래서 쟤는 변량 밑에 도수가 아니라 뭐가 써 있어? 그래서 무슨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저 10, 20, 30을 아까 뭐라고 불렀죠? 변량이라고 불렀죠. 변량. 근데 변량은 어디서 따온 말이었어? 변수. 됐니? 요 단원에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함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변량을 좀 멋있게 원래 이름대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10, 20, 30 뭐라고 부른다? 변수. 근데 뭐 구할 때 쓰는 변수? 확률 구할 때 쓰는 변수. 그래가지고 쟤를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됐나? 자, 확률 변수 이퀄 변량. 됐나? 근데 이게 x라는 거를 변수라고 부르니까 거기서 따온 거라는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아니겠죠? 됐나? 자, 그리고 지금 이 118페이지의 제목에 뭐라고 써있니? 이산 확률 변수라고 돼 있죠. 지금 뭐 진도는 별로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할 건데 뭐 맛만 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밑에다 필기 하나만 할게. 이산은 정조가 아니고요. 확률 변수. 자, 밑에다가 하나만 적을게. 연속 확률 변수. 변수 x 되나? 확률 변수 확률 구할 때 쓰는 x 됐니? 비슷한 뜻 변량. 이해됐나? 변량인데 롤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킨 앞에 붙은 게 그 스킨의 특징을 나타내죠. 자, 이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변량, 연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변량. 됐나? 자, 이산이랑 연속이라는 말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오면서 비슷한 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힘드니 의미만 적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산이라는 요 말 셀 수 있는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카운터블이겠죠. 자, 연속이라는 녀석은 셀 수 없는 이라는 뜻과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범위가 주어졌을 때 정수 셀 수 있나? 네. 5부터 100까지 쓸 수 있잖아. 유리수 셀 수 있니? 그런 거다. 알겠나? 이해되니? 아까 10점, 20점, 30점 셀 수 있죠. 여기에 앉아있는 애들한테 내가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셀 수 있게 없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를 만들면 너네의 모든 키를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 너네 키 같은 애들 있니? 반올림하면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 몸무게 조사할 때, 키 조사할 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너 62냐? 아니요. 61이야? 아니요. 61보다 작고? 아니요. 62보다 커? 아니요. 61.5야? 아니요. 1000번 물어봐도 못 맞출 수 있어. 얼만데? 61.3278943이요. 이러면 이럴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키나 몸무게 물어볼 때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기를 줄 수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0이랑 61 사이니? 그러면 어제는 그랬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화장실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류의 변량을 연속 확률 변수라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그런 변량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됐나? 자, 이산이랑 연속이란 말 정도만 지금 익히고 토요일에 아마 보충이 있을 겁니다. 추석 기간에 빠졌던 내용이 아마도 있을 거니 있나 없나? 헷갈리네요. 어제는 저기 시간표 확인하시고 없나 있나 헷갈리니까 다음 주에 있는지. 고생들 했습니다.